가톨릭 중앙의료원이 올해 처음으로 자선활동 수혜자 수기공모전 당선작 모음집을 발간했습니다. 가톨릭 중앙의료원의 자선진료 발자취를 짚어보고 자세한 이야기를 가톨릭 중앙의료원 김세진 영성구현팀장에게 들어봅니다. 서울대교구 성탄축제, 명동 겨울을 밝히다가 24일과 25일 양일간 주교좌 명동대성당 일대에서 열립니다. 성탄음악회와 연극, 성탄마켓까지 올해도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성탄의 기쁨을 나누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9일 화요일 CPBC 뉴스입니다. 연일 매서운 겨울바람이 맹위를 떨치고 있는데요. 오늘 CPBC 뉴스는 따뜻하게 훈기를 더하는 소식으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주위엔 몸이 아파도 형편이 어려워 진료를 받지 못하는 이웃이 꽤 많습니다. 가톨릭 중앙의료원 산하 8개 병원은 이런 이웃의 병원비를 지원해 왔는데요. 지난 10년간 지원을 받은 이웃이 28만 4천 명, 지원액은 1,149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국적과 인종과 종교를 초월한 자선진료 발자취, 김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톨릭 중앙의료원이 올가을 펴낸 자선활동 수혜자 수기공모전 당선작 모음집입니다. 자선진료를 통한 치유와 나눔의 의미를 보다 많은 이들과 나누기 위해 올해 처음 발간됐습니다. 저는 키 122cm 뇌소증 장애를 갖고 있는 산모였습니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없어 막막한 상황을 이어오다가 여의도 성모병원 사회사업팀의 도움으로 병원비를 지원받아 안정적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진료를 받지 못했던 어머님이 진료비를 지원받아 척추 MRI 검사부터 시술, 약물 치료 등을 받아 호전될 수 있었습니다. 서투른 글이나마 감사의 인사를 나눌 수 있는 이 순간이 최고의 크리스마스 선물입니다. 걱정하지 말고 수술부터 받으세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그 따뜻한 말 한마디 한마디에 내 안에 꽉 차있던 분노가 녹아내렸습니다. 가톨릭 중앙의료원 산하 전국 8개 병원이 최근 10년간 자선진료로 지원한 금액은 1,149억 원. 2013년 약 90억 원에서 2014년 100억 원을 돌파한 후 코로나19 시기인 2019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증가했습니다. 특히 지난해엔 145억 6천만 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10년간 자선진료를 받은 이웃은 28만 4천여 명이나 됩니다. 독거 어르신들이라거나 한부모 가정 혹은 취약계층 중에서도 시설 청소년이라든지 북한 이탈 주민, 이주민 등의 이제 우리나라에서 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취약계층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자선진료는 병원 진료 중 의료진이 요청하기도 하고 보건소나 복지관이나 주민센터를 통해 요청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간혹 환자들이 자발적으로 사회사업팀의 자선진료를 요청하기도 합니다. 자선진료는 국적과 인종, 종교와 관계없이 심사를 통해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담당 주치의 선생님한테 사회사업팀 의뢰를 해주세요. 도움이 필요합니다. 라고 얘기하시면 의사 선생님들이 저희 쪽으로 바로 의뢰를 해주십니다. 그리고 또 의사 선생님을 이미 만나고 갔는데 그런 고민들 끝에 어려우신 분들은 각 병원에 있는 사회사업팀으로 문의를 해주시면 그 병원에 맞는 절차라든지 이런 걸 안내해 주셔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선진료 예산엔 기부금도 있는 만큼 기부금은 치유와 나눔의 소중한 씨앗이 됩니다. 서울 성모와 여의도 성모, 의정부 성모와 부천 성모, 은평 성모와 인천 성모, 성 빈센트 병원과 대전 성모까지 가톨릭 중앙의료원은 통 큰 나눔을 앞으로도 꾸준히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여의도 성모병원의 자선진료는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87년의 역사 속에서 시작부터 사실 자선진료는 있었고 저희는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계속 해나갈 거거든요. CPBC 김혜영입니다.
네, 가톨릭 중앙의료원이 펼쳐온 자선 진료 활동 이분과 함께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톨릭 중앙의료원 김세진 프란치스카 영성구현팀장님 스튜디오에 오셨습니다. 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앞서서 리포트로도 살펴봤습니다만 가톨릭 중앙의료원이 꾸준히 시행해온 자선 진료 활동 돌아보면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고 계시는지요? 네, 성모병원은 조선교구 설정 100주년 기념병원으로서 1936년에 설립되었습니다. 성모병원은 약 80여 년간 박해 시기부터 한국 가톨릭교회의 의료활동의 기반 위에서 설립이 되었는데요. 개원과 동시에 무료진료소와 자선병원 등 극빈 자선 환자들이 독립해서 입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자선 진료를 제공하였습니다. 그러나 1986년부터 현재까지 가톨릭 중앙의료원의 자선 정책은 기존과 좀 다르게 병원에 자선 예산을 편성을 해서 치료비를 지원하는 원내 자선 정책으로 전환이 되게 됩니다. 예. 네, 그 이유는 저희가 이렇게 기존의 무료 진료소나 자선병원처럼 독립적인 건물을 두지 않는 이유는 환자들이 일반 환자와 똑같이 입원을 해서 충분한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또 수혜자들이 사회적인 낙인이라던가 편견 없이 충분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가톨릭 중앙의료원 자선의료의 의미는 의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저희가 실천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국 가톨릭 교회가 박해 시기로부터 펼쳐온 자선의료의 전통을 가톨릭 중앙의료원이 지금 현재도 의료 현장에서 그 역사와 전통을 계승하고 있다라고 그 의미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최근 10년간 자선진료 지원 추이를 보니까요. 지난해에 역대 가장 많은 자선진료 지원이 이루어졌더라고요. 이렇게 많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특별한 배경이 있을까요? 네, 저희가 자선진료 사업은 2014년도에 약 103억 원으로 처음으로 100억대를 돌파했습니다. 작년에는 146억 원으로 최대 실적을 기록을 했는데요. 전체 저희가 10년간의 지원 실적을 보면 약 28만 명의 지원 규모가 1,149억 원에 이릅니다. 지난해 이제 많은 지원이 이루어진 데는 크게 두 가지 요인이 작용한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사회 경제적인 요인인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하던 환자들이 병원을 찾기 시작했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자들도 사실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예. 네, 두 번째로는 산하병원에서 이런 자선 환자를 발굴하는 의뢰 체계를 다각화했다라는 점인데요. 기존 방식은 이제 의료진이나 지역사회에서 의뢰하면 의뢰 요청이 들어오면 이제 주로 이루어졌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환자들이 퇴원에 임박해서 지원 요청을 하면 사실 지원이 어려운 경우가 발생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자들을 한 명이라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입원 환자 전체에 대해서 이러한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치료비 상담이 필요한지 확인하는 전수 스크리닝, 간호 스크리닝 기능을 저희가 강화했고요. 또한 병원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치료비 상담 신청을 할 수 있는 등 다양한 채널을 이용해서 조기에 적극적으로 환자를 발굴했다는 점이 지원 실적뿐만 아니라 상담하는 환자 수도 크게 증가한 데 작용한 것 같습니다. 네, 도움이 꼭 필요한 환자들을 위해서 앱을 통한 상담까지 함께 지원을 하면서 계속해서 발걸음을 옮겨 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지금 말씀해 주신 것에 따르면 2014년에 처음으로 100억 원대 돌파했고 총 지원 규모가 1,149억 원에 이른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런 자선진료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들은 어떻게 좀 확보를 하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네, 자선진료에 소요되는 예산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병원의 자선 예산이 있고요. 외부 후원과 기부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병원 교직원들이 어려운 환자들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설립한 병원 자선회 이렇게 세 가지로 대개 충당이 됩니다. 그중에서 병원 자선 예산은 저희 기관의 자선진료 운영 규정에 따르면 각 병원들은 자선진료 예산을 배정하여야 하고 그리고 실질적인 집행을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라고 기관의 의무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것에 근거해서 각 병원들은 매년 자선 예산을 편성하고 있고 단순히 예산 편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의료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실질적인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소중히 한 푼 한 푼 모인 예산을 통해서 정말 필요한 분들에게 의료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강조를 해주셨는데요. 지금 자선활동 수혜자 수기 모음집에 감동적인 사연이 많이 실려 있더라고요. 자선활동의 의미를 알리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수기 모음집을 발간하시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저희는 저희 기관은 2010년부터 매년 5개 직할기관에서 자선 혜택을 받으신 환자나 그 가족을 대상으로 자선활동 수혜자 수기 공모전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아주 소중한 사연들이 많이 저희에게 전달이 되는데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개년 동안의 수기를 모아서 치유와 나눔이라는 이름으로 수기집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수기집을 발간하게 된 이유는 자선활동의 치유와 나눔의 의미를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고 싶었고요. 또한 이런 계기를 통해서 우리 기관이 좀 더 자선진료에 적극적으로 활동을 펼쳐가자 라는 의미에서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예, 지금 많은 분들에게 의료가 필요한 분들에게 도움이 제공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더 필요로 하는 분들이 또 계실 거예요. 앞으로 더 확대해 나갈 계획이 있으신지 좀 짧게 들어보겠습니다. 네, 가톨릭 중앙의료원은 전통적으로 그 시대 흐름에 따라 저희가 자선진료를 그 명칭과 형태를 바꿔가면서 이렇게 진행해 왔습니다. 사회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 지역사회에서 어려운 부분, 건강, 민간이나 공공에서 제외되는 부분, 현재의 사회 문제뿐만 아니라 미래 사회에 도움이 될 부분까지 저희가 적극적으로 도움을 드리는 것이 저희 기관에서 목표로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앞으로 고령화 사회 그리고 자살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적극 확대해서 앞으로 저희가 자선진료를 실천하고 사회적 연대와 공동선을 실천해 나갈 예정입니다. 네, 끝으로 짧게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자선진료 외 의료봉사 그리고 해외 의료 지원 사업도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그 부분도 좀 간단하게 들어보겠습니다. 네, 가톨릭 중앙의료원은 2010년에 의료협력본부라는 해외 의료 지원 사업에 관련된 조직을 신설해서 활동을 했었는데요. 이후에 전체 기관의 그 사회공헌 활동을 컨트롤 타워하고 의료봉사를 체계화시킬 가톨릭 메디컬 엔젤스라는 조직을 확대 개편하였습니다. 그래서 코로나로 중단되었던 의료봉사도 지금 재개하고 있고요. 해외 의료 지원 사업이나 그리고 의료 취약 국가에 대한 봉사활동도 지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해외에도 곳곳에 온기를 펼치는 의료 지원 활동 사업을 전개를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전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김세진 가톨릭 중앙의료원 영성구역 팀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서울대교구가 올해도 성탄축제를 마련했습니다. 명동 겨울을 밝히다가 오는 24일과 25일 이틀간 명동 대성당 일대에서 열립니다. 다양한 행사를 통해 성탄의 기쁨과 희망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윤재선 기자가 소개합니다. 서울대교구 주교자 명동대성당 들머리를 장식한 장미정원의 빛이 어두운 밤겨울을 밝힙니다. 화면 속 산타가 등장하는 성탄트리는 축제의 또 다른 볼거리를 선사합니다. 빛의 양현의 주인공은 삼삼오오 모여 이야기꽃을 피우는 젊은이들과 시민들입니다. 지난 2일부터 선보인 장미정원과 빛 축제는 내년 1월 7일까지 이어집니다. 2023 명동 겨울을 밝히다 축제 개막은 오는 24일부터입니다. 장미정원이 펼쳐진 명동대성당 들머리에서는 성탄음악회가 열립니다. 24일에는 오후 6시부터 CPBC 소년소녀합창단과 무지카 사크라 소년합창단, 브라스밴드 비상이 천상의 목소리와 특색 있는 선율로 희망을 선사합니다. 주님 성탄 대축일 당일인 25일에는 아코디엔과 마니피캇 어린이 합창단, 당신이 듣고 싶은 성가팀의 공연을 즐길 수 있습니다. 파밀리아 채플에선 서울가톨릭 연극협회가 마련한 연극이 관객을 기다립니다. 연극 제수탱이 시몬은 24일 오후에, 사랑이 있는 곳에 신이 있다는 25일 오후 각각 2차례 상연됩니다. 연극과 음악회는 모두 무료로 관람할 수 있습니다. 가톨릭회관 앞마당에선 다채로운 물건과 먹거리를 판매하는 성탄마켓이 열립니다. 서울대교구는 기부 수익금 전부와 물품 판매 수익금 일부를 재단법인 바보의 나눔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CPBC 윤재선입니다.
이상으로 CPBC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